자, 재경관리사 재무회계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고민석 쌤입니다. 자, 1장에 보시면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재무회계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관계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관계자.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교재의 내용을 잠깐 참고하면 종업원이 있단 말이죠. 종업원. 과연 이제 종업원이 어떠한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건데요. 종업원도 노조를 결성해서 임금 협상을 합니다. 자, 이 임금 협상인데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요. 노조에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을 분석하느냐? 회사의 매출에 대한 증가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다 세부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났고 얼마만큼 향상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번 연도 당해 연도에 임금 인상을 얼마 요구한다, 몇 프로 요구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업원이 이해관계자로서 회계의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요구나 요청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항공노조에서도 이러한 일이 실제 발생됐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주주. 여러분 그 주식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 물론 이게 이 투자뿐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다른 걸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식을 갖다가 처분할 건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었는데요. 그분이 일명하여 이제 슈퍼개미라고 합니다. 슈퍼개미. 개인 투자자였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였는데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분이 나중에 크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요. 웬만한 회계 전문가 저리 가랍니다. 예. 그분이 얘기하는 어떤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회계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주식 투자 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를 갖다가 자기 나름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 회사 투자할 만하다. 아니면 아니다. 빨리 처분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갖다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 원래 사실은 이분 슈퍼개미라고 하는 이분은 일식집 하시던 분이에요. 일식집.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랐다. 지금 현재 어떤 상장된 회사의 어떤 대주주까지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올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주주로서. 자, 그래서 주주로서 어떠한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했느냐를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처분이익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처분이익 이 주식을 갖다가 지금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많은 이익을 한번 얻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사에 투자할 거냐 기존 회사 거는 걷어들일 거냐 이런 의사결정도 어디를 통해서요?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보시면요. 채권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회사가 자금이 필요로 해서 자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다. 대출 차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채권자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금융기관에서 나중에 만기가 됩니다. 그럼 만기 시점에 이 만기를 갖다 계속해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 대출금을 갖다가 회수할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대출금 회수.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뭐냐면 회계정보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어떤 정보를 요구하냐면 자, 재무제표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재무제표. 물론 이제 그 재무제표가 회사에 따라서 좀 다양하긴 하겠지만 회사가
이제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띄워오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확인을 띄워와서 회사의 전반적인 그 재산 상태라든지 경영에 대한 성과를 갖다가 확인하여 추가적인 어떤 만기 연장할 건지 아니면 회수를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회계 정보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뿐만 아니라 경영자도 있습니다. 경영자. 자, 경영자. 그러면 경영자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의 경영자는요, 그냥 본인이 주주이면서 이 회사의 경영자다. 그런 개념보다는, 자, 여기서 가정하는 경영자는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경영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문 경영을 위탁을 받아서 자기가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항상 의문이 들어요. 저 사람이 진짜 잘하고 있는가? 괜히 나 모르게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보여줍니다. 자, 근데 뭔가 보여주는데 회사에 직접적인 어떤 관여를 하지 않는 주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주고 있는 정보가 정말 다 드러내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좀 누락하거나 축소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정보가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다 동일한 양을 갖다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보유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정보가 서로 비대칭적입니다. 비대칭적. 자, 그래서 이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과연 타당한지 타당성,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회계 정보, 재무 보고가 믿을만 하냐라는 걸 갖다가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맞다라는 어떤 확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전부 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회계 정보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다면 결국 회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해관계자의 어떠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정보 제공.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의 주된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라는 게 대충 어떤 것이다라고 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봐 주셨는데요. 이 회계도 조금 나누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교재를 참고하시면 크게 회계를 갖다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재무회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회계. 아마 재경관리사의 재무회계 정도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한다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구분하는 가장 큰 구분 기준점은 뭐냐라고 하면 주로 여기는요.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외부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외부, 바깥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중에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뭔가 기준이 있는 상태로 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여기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 기준을 뭘로 삼느냐라고 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있다라는 거죠.
있다. 반면에 내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강제력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법적 강제력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해서 원가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주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요거 하나 제품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라고 했으니까 주로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 측면에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특별한 주문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러한 주문을 갖다가 승낙할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형태 아니면 우리 회사가 시설 장치를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냐면요. 외부 이용자들한테 외부 이용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까 봤던 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요. 자 모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유용한 정보가 과연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냐? 모든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법적 장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한쪽에 치우쳐지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한쪽이 만족을 해요. 아, 좋아요. 만족을 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얼굴을 막 찌푸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고 다른 한쪽에 유용하다라고 하면 다른 한쪽에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추려보면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보,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제공한다.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일반 목적. 자,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의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어떤 공통적인 어떤 정보들을 추려서 제공한다. 그게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 목적의 요 대상자, 누구를 도대체 대상으로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대상은 크게 3명이 등장합니다. 3명. 자, 투자자, 그 다음에 대여자, 그리고 기타 채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